내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에 다니고 비싼 강의를 들어도 결국 문제를 내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들이므로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값진 학업 방법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모든 설명, 심지어 주제와 관련된 농담 또한 교과서에 모두 필기했습니다. 그 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습의 시간을 늘리면서 자율적인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시 내신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공부법을 조심스레 추천해 드립니다. 국어. 저는 학교 선생님의 모든 설명을 교과서에 적었습니다. 문학의 경우 항상 작품의 주제, 작가 설명, 작품 배경, 간략한 줄거리, 그리고 꼭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자습 시간마다 계속해서 노트에 정리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작품을 복사하여 어떠한 필기도 되어 있지 않는 작품 위에 다시 원래 필기와 똑같이 써보았고, 헷갈리거나 틀린 필기가 있다면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표시된 부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문법의 경우 그냥 외웠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문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단어와 문장들을 정리한 후 그들을 보면서 어떤 문법적 특징이 적용되었는지 스스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학. 저는 1,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돼서야 낮은 수학 점수의 원인이 개념 부족과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려는 악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단원을 공부한 후 백지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확실히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특히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치 시험을 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을 노트에 서술했습니다. 그 후 답지의 풀이 과정과 비교했고, 헷갈리는 풀이 과정은 직접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을 채점하는 분은 교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선생님께 시험 전 확인을 받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술형에서 감점이 자주 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저처럼 시험 전에 풀이 과정을 모두 써보시고 교과 담당 선생님께 확인받으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은 굉장히 지엽적이었습니다. 관사와 같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문을 다 외워야 한다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친구들처럼 영어 지문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저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것보다 시험 점수와 부가적으로 저의 영작 실력을 늘리는 방안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영어 본문의 해석본을 보고 제가 직접 영작을 한 뒤 본문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글을 보고 영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의 영어 작문 실력은 저절로 늘었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본문과 다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탐구 과목. 탐구 과목은 어느 과목보다도 학교 수업 집중도가 성적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과목들도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할 과목들이지만 탐구 과목의 경우 담당 선생님의 부가적인 설명이 성적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의 세계지리 선생님께서는 수업 주제와 관련된 여러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탐구 과목은 가능한 한 담당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다 흡수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시면 꼭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생활기록부에 문화라는 캐릭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또한 저는 문화에 중점을 두고 썼습니다. 학업적 호기심을 보여줘야 하는 1번 문항에서는 교과 시간에 배웠던 주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직접 창덕궁을 방문하여 영어로 소감문을 작성한 활동과 영어로 소설을 창작했던 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영어로 표현하는 도중에 깨달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함께 언급하며 문화적인 측면을 부각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활동들을 소개하는 이번 항목에는 국제포럼 참가, 국제교류로 전학 온 외국인 친구의 문화 적응 도움, 그리고 독서 토론 대회를 배치했습니다. 저는 독서 토론 대회에 관하여 2학년 때 수상했던 경험보다는 1학년 때 예선 탈락을 했던 경험을 중점으로 썼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한 주장만이 옳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세계 문화의 주축이 되고 싶은 저에게 열린 마음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음에 주목했습니다. 꼭 자기소개서에 성공 사례만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더욱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공동체의 가치에 관하여 썼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발생한 균열에 대처했던 경험과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저에게 여러 부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동아리 부장으로서의 경험이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4번 문항의 중심 소재는 저의 진로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친 활동들과 책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책을 통해 해결했다는 내용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했음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문화 지식을 언급하면서 저의 가치관을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저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입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일 것입니다. 모두 힘내셔서 입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